안녕하세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오신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뭐 이곳저곳에 발표는 많이 했는데 오늘 저는 또 기록관리 분야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시는 선생님도 많다고는 좀 들었습니다. 뭐 200여 명 넘게 또 신청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무게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좀 자료를 좀 준비했고요. 아마 오늘 오신 선생님 중 대부분은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공공기록물을 관리해야 되는 기관의 기록물 관리 담당자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관심이 가실 거라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좀 발표 자료를 준비했는데 최대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기록물 서비스 통합 서비스 플랫폼과 기록 관리인데요. 사실 저도 발표는 맡았지만 이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설명 들은 적이 좀 없어서 조금 이따 이민영 선생님 발표하는 거 보면서 또 저도 토의할 때 여러 질문을 또 개인적으로 좀 드릴 것 같은데요. 저도 자료 보고 좀 자료를 만든 부분이란 점을 사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 발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요, 제가 전자기록 생산관리 시스템 변화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램프라고 그러죠. RAMP 램프라고 그러는데 램프 시스템이 오기 전까지 기록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산 관리 단계의 시스템 변화를 좀 먼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두 번째 꼭지는 이제 좀 기능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발표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향후에 이제 전자기록을 어떤 방향으로 좀 관리했으면 좋겠는지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표입니다. 제가 뭐 여러 버전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각 분야별로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기록관리 시스템을 먼저 말하기 전에 기록관리 시스템을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시기부터 좀 보면 이 2003년도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대 때 이제 전자정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31대 과제를 만듭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이제 온나라 시스템,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자정부와 기록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단에 보시면 이제 전자정부 2003년도 초반에 했을 때는 이제 행정기관에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전자정부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행정기관들의 이제 민간의 이제 어떤 벤더사의 제품을 사서 사용한다든지 하다가 이때부터 이제 전자정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업무관리 쪽에는 이제 업무관리 시스템, 그리고 기록관리 쪽에는 기록관리 시스템. 그래서 보통 보시면 업무관리 시스템 먼저 만들면 기록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전환할 때도 온나라 2.0 만들면 CRM에서 이런 형태로 좀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기록관리 자체가 생산된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온나라가 만들어진 걸 보고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정부가 이제 보통 10년 주기로 크게 변화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2003년에 정보 시스템 구축해서 확산을 시작해서 RMS 같은 경우는 2016년까지 약 거의 9년이 걸렸습니다. 지자체까지 다 확산을 하는데 온나라도 마찬가지로 8년이 걸렸었고요. 그리고 시기가 지나서 2014년쯤 도래했을 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클라우드가 많이 떴죠. 여기 계신 선생님도 그 당시 이제 클라우드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이제 공공 쪽에서도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전환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나라는 이제 2015년에 온나라 2.0을 구축해서 중앙부처부터 확산해서 18년을 마쳤고, 기록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16년부터 해서 19년 1월까지 해서 CRMS 1.0이라는 시스템을 전 중앙부처에 확산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업무관리 시스템은 저희 원에서 제가 한국지역정보개발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원에서 이제 그 온나라는 지자체 확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까지 하면 전 지자체까지 확산이 완료가 됩니다. 그에 반해 이제 RMS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정보 시스템 구축하고 확산하는 경과는 비슷했는데 이 클라우드로 전환 오면서 조금 이제 온나라랑 좀 틀어지게 됩니다. 온나라는 15년도부터 중앙부처에 만들어서 확산을 시작해서 올해 끝나는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는 CRMS 만들어서 확산을 했는데 19년 1월까지 지자체 확산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CRMS 2.0이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램프라는 기록관리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좀 바뀌어 왔는지는 제가 뒤에 인프라적인 부분이라든지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에 반해 지금 전자정부는 지금 한참 챗GPT가 이제 막 공개되고 공공행정 쪽에서도 AI를 어떻게 도입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 원에서도 올해 이제 행안부랑 같이 그 AI 업무관리 시스템 BPR ISP 사업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거대 AI 공통 기반의 처음으로 탑재하는 시스템이 업무관리 시스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관리도 이제 빨리 클라우드를 전환을 마무리하고 또 AI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현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관리 시스템 변화 중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건 이제 관계 유형의 변화입니다. 먼저 이 장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ISO 16175에 따라서 저희 국가기록 공공지침도 이제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 기록관리 기능 요건을 3가지 유형으로 좀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생산 시스템과 관리 시스템 별도 독립형. 두 번째 유형이 생산 시스템이 있고 기록관리 시스템이 있으면 데이터라든지 스토리 통합형. 세 번째는 생산 시스템에 기록관리 기능을 넣어서 생산 시스템에서 모든 기록관리까지 하는 3가지 유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지자체 같은 경우 RMS 2.0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들이 이제 그 기록관리 기능의 첫 번째 유형, 온나라 시스템 따로, 기록관리 시스템 따로, 스토리지 분리형 이렇게 쓰고 있다가 지금 CRMS 2.0부터 지금 오늘 소개할 램프는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전 그 구현 방식이 바뀌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사실 사용자들은 큰 변화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 기관의 기록물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입장에서는 이게 관계 데이터 정의 관계부터 해서 달라진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는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은 제가 이 자료는 21년 이제 기록관리 시스템 고도화 2차 제안 요청서에 RFP에 있는 걸 장표를 좀 넣었고요. 현행은 이제 그 온나라 2.0 온나라 따로, CRMS 따로 이제 스토리지 분리형이었다가 이제 2021년 때 이제 고도화 2차를 하면서 이제 스토리지 통합형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제2 그 기록 관리 두 번째 유형으로 반인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21년도에 이렇게 좀 그 관계 유형이 좀 변화가 있었고요. 요 장단점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프라적인 측면을 보면 현재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이제 그 RMS를 이게 2016년도에 나왔던 자료를 제가 좀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기존의 RMS 2.0에서 이제 CRMS 2.1 1.0 2016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CRMS 만들었을 때는 가장 큰 변화는 예전에 저희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기관에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는 각 중앙 부처별로 전산실에 기록관리 시스템 서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면서 각 기관별로 있던 전산 장비들이 대전에 있는 국정 자원으로 다 옮기게 됐죠. 그래서 자원 전산 자체가 이제 다 통합형으로 그 클라우드 밑에 그 대전의 국정 자원에 서버를 두고 그 위에 이제 IS는 파스, 사스 수준까지 시스템을 올려서 사용하는 형태로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저희가 CRMS 1.0으로 넘어오면서 좀 바뀌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CRMS 2.0 2020년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했던 CRMS 2.0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로 국정 자원으로 자원이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 스토리지까지 같이 쓰는 형태로 좀 바뀌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왜 바뀌었는지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저도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전자정보 사업, 특히 국가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예산을 얼마만큼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는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일단 그 2000년 초반에 RMS를 처음으로 구축했을 때는 행정기관에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구축을 했었고 네트워크 환경이라든지 서버 스펙이라든지 현재 클라우드 형태로 갈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네트워크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생기고 하다 보니 각 부처에 있던 전산 자원이 대전의 국정 자원으로 좀 넘어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각 기관 전산실마다 장비를 구축하면 예산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데 국정 자원의 자원을 다 같이 쓰고 같이 중앙부처 다 같이 쓰니까 예산은 보다 더 절감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CRMS 1.0 넘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컸었고 이제 CRMS 2.0에 갔을 때는 이렇게 해서 확산을 하려고 보니 지자체도 온 나라에 있는 거랑
CRMS에 있는 거랑 기록물이 똑같아. 왜 스토리지 똑같은 기록물 두 벌씩을 갖고 있지? 이것도 예상 낭비가 아니야. 그래서 사업이 시작됐던 게 CRMS 2.0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관리 시스템 종합적인 변화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사실 이게 그 버전도 처음부터 1.0, 2.0 쓴 것도 아니고요. 저도 사실 그 얼마 전에 이제 장표로 보면서 CRMS 1.0, 2.0 부르는 걸 확인했었는데 버전이 지금 RMS 처음 나오고부터 이렇게 5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처음에 이제 전자정부 31대 과제 했을 때 나왔던 첫 번째 버전을 이제 RMS 1.0이라 부르고요. RMS 2.0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나왔는데 큰 변화라는 거는 뭐 사용자는 크게 느낄 수 있는 건 전혀 없고요.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위에 어플리케이션 올렸다는 거. 그래서 2.0이랑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CRMS 1.0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전산 자원이 있었던 거를 대전에 스토리지 모아서 자원을 관리한다. 예산을 보다 더 절감할 수가 있었겠죠. CRMS 1.0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다음에 CRMS 2.0에서는 생산 관계가 기존까지만 해도 각 기관별로 있었던 거를 이제 그 생산과 관리가 따로 있었던 거를 CRMS 2.0으로 가면서 스토리지를 통합하는 스토리지 공유 형태로 좀 바뀌었다는 게 좀 의미가 큽니다. 저장소 통합 형태. 그다음에 오늘 조금 이따 설명드릴 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소 통합에다가 메타데이터 통합까지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장표에 물음표를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직 그 램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만큼 미공개되었고요. 오늘 조금 이따가 이제 또 설명해 주실 건데 그래서 조금 발표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메타데이터가 통합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장소뿐만이 아니라 메타데이터까지 통합 형태로 가는 게 램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시스템 관계 유형이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영상에 봤을 때도 기존에는 개별 기관이 이제 관리했다면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다 유닉스 기반에서는 클라우드 운영이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X86 기반 서버로 이제 좀 바뀌었고, 그리고 제가 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중앙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전자정부 사업을 해서 저희가 전자정부 사업을 하면 보통 BPR-ISP 사업을 하고 구축 사업을 시작하면 행안부, 주무부서 중심으로 개발 테스트 사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부처 확산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RMS 1.0, 2.0, CRMS 1.0, 2.0, 램프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는 이런 식으로 확산돼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방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이제 확산을 시작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시스템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결론 쪽 얘기할 때 이제 전자기록 관리 방향할 때 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산 장비는 10년 주기로 장비를 바꿔줘야 되는데 장비를 바꿔야 될 타이밍 벌써 놓쳤습니다. 그래서 뭐 벌써 장비를 도입한 기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향후 램프를 확산한다 해도 전산 장비를 벌써 2, 3년 전에 도입했으면 10년 동안 못 바꾸거든요. 예산을 마련을 못해서.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어떻게 그 새로운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관리 시스템이 1.0부터 2.0으로 바뀌었고 정말 전자정보의 중심은 예산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을 줄이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기록관리 시스템 기능적인 이제 좀 변화입니다. 기록관리 시스템 기능구역 원칙은 이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이제 이런 내용이 좀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록관리 시스템 기능은 이제 기록관리 시스템은 기록물을 생산 시스템 이관 받으면 메타데이터라든지 분류 정보라든지 처분 정보, 뭐 공개 정보 등 기록관리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좀 구현되어 있다고 좀 되어 있습니다.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메뉴 구성도입니다. 이거는 그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2.0 현재 이제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2.0 시스템의 메뉴 구성도이고요. 표준 시스템이란 거는 이제 보통 이제 행정기관에서 쓰는 시스템 표준 시스템을 하는데 대부분의 표준 시스템은 법령이라든지 지침에 근거해서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메뉴를 봐도 되게 업무적인 메뉴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3년 전까지는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표준 지방 인사정보 시스템 업무를 좀 하고 있는데요. 표준 인사정보 시스템 마찬가지로 다 업무적인 메뉴예요. 이게 그 행정 시스템이 좀 특징인 것 같은데 보시면 상단의 메뉴 보시면 인수, 보전, 평가, 이관,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다 업무 기준으로 되어 있고 요 밑에 이제 그와 관련된 상세 기록 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법에 다 근거해서 시스템을 좀 만들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램프 같은 경우는 기록 관리 기능은 크게 이제 상단에 기록물 검색 서비스가 있고 이제 기록물 관리 서비스로 좀 어느 정도 서비스 기능을 좀 구분했다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 관리 시스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검색 기능을 보다 강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담당자 같은 경우는 기록 관리 업무들, 사실 저도 여기 있는 업무 기능들을 확인해보고 어떤 기능들이 좀 바뀌었는가는 확인해본 부분은 없지만 아마 지금 현재 있는 RMS 2.0의 업무 기능이 상당히 좀 비슷하지 않을까. 기록관리 업무는 크게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기록관리 시스템은 예전에는 물리적 이관, 기록관리 업무 시스템의 기록관리 기능 첫 번째 유형으로 쓰다 보니까 온 나라 따로 RMS 따로 하다 보니까 기록관리 시스템 기록 관리하면 기록물을 이관해서 관리했는데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가다 보니까 이관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기록관리 시스템이 기관에서 잘 활용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관하다가 일을 많이 봤죠. 저희가 2006년부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약 20년 가까이 RMS를 쓰고 있는데 이관하다 일을 다 봤습니다. 사실 검색 활용 못하는 게 이관이 잘 됐는지 신뢰를 못하니까 온 나라에서 찾는 거죠.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래도 제가 RMS 업무를 담당했을 때 기록관리 시스템을 한 기간에 얼마만큼 접속을 할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공개적인 자리에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처참합니다. 사용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고장나도 내일 고쳐주세요 이런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런 시스템이란 거예요. 얼마나 사용자가 없으면 난 타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그 현실이에요. 그러다가 기록관리 시스템을 딱 한번 많이 쓰게 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이제 17개 시도 그 교육청 중에 이제 9개 시도가 저희가 유지관리를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2021년이었을 건데 그때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K-에듀파이는 교육청의 업무관리 시스템입니다. K-에듀파이는 이제 전면 전환을 했어요. 업무관리 시스템 우리 행정기관의 업무관리 시스템은 온 나라 2.0을 바뀔 때 전자기록 5년간 기록물을 다 복사해서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K-에듀파이는 2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3년 전에 기록물을 본단 말이죠. 그럼 교육청에 기록관리 시스템을 아침에 엄청 접속을 하는 거예요. 한 500명 정도 접속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뻗었어요. 검색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거 왜 그런가 하면 많이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 검증이 안 됐던 거예요. 시스템은 올라가 있지만.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관에 있는 기록 연구사들이 난 기관에서 기록 관리 업무를 하고 싶어 해도 옆에서 팀장이 위에서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업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록 관리 시스템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는 이유도 기관에서 포션을 가지고 업무를 하려면 기록 관리 시스템에 할 수 있는 기록 관리 업무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와 이제 다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기능 쪽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램프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첫 번째 이건 문제 해결했어요. 어쩌다 보니 스토리지 용량 줄이고 예산 절감하라 보니 그냥 스토리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 활용이 그 전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장비 고장 나면 내일 고치 그러면 절대 큰일 납니다. 끝으로 이제 전자기록 관리 좀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서요. 일단 지금 현재 범정부 초고대 AI 공통 기반 BPR-ISP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행정기관에서 특히 지자체에 근무하신 선생님들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지자체에 가면 이제 공통 기반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통 기반이라는 시스템은 그 이제 2000년대 이제 초에 정부 시스템 행정 정부 시스템 도입했을 때 자원을 같이 쓰기 위해서 기관마다 서버에다가 여러 시스템을 올려서 쓰는 형태의 그 서버 시스템을 이제 공통 기반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찬가지로 AI를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초고대 AI 공통 기반 AI 기능들을 공통 다른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뽑고 있어요. 어떤 기능을 쓸까? 그래서 첫 번째로 적용할 시스템이 온나라 시스템, 업무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초고대 공통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온나라 시스템에 기능을 넣는 BPR-ISP 사업을 지금 올해 좀 추진하고 있고 아마 내년쯤에는 온나라 시스템 3.0을 개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0 만들면 내후년부터 이제 중앙부처부터 막 확산을 또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기록관리 측면에서 보면 기록관리 시스템은 이제 램프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확산 지자체도 해야 되고 숙제가 좀 늦게 끝났잖아요. 온 나라는 클라우드 다 업무 숙제 했는데 AI 이제 시작하는데
예, 국가기록원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AI 숙제 이제 또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AI로 갔을 때는 실제 클라우드 전환은 인프라적인 측면의 변화가 큽니다. 기능적인 측면보다. 하지만 이제 AI로 간다는 자체는 시스템을 사용할 때 업무에 기능을 많이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록 관리 업무가 바뀔 수 있는 거는 지금 초거대 AI 이 공통 기반에서 기록 관리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을 제안해주고 그 기능을 기록 관리 시스템 램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학계라든지 또 그 국가기록원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올해 그 하고 있는 BPR ISP에서 공통 기반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온 나라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은 잘 벤치마킹하는 게 좀 중요할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록관리 서비스 모듈이라는 이제 다중개체 메타데이터 모델 뭐 전환인데요. 아마 또 기록관리 공부하신 선생님들 많이 또 얘기도 들었을 거고 하겠지만 궁극적인 거는 우리가 기록관리 시스템을 2006년부터 만들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이 기록관리하는 체계 자체가 종이 기록물을 관리하던 방식을 기능으로 만들어서 쓰던 게 현재까지입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저희가 기록물 분류 기준표로 관리하다가 기록관리 기준표로 바뀌었지만 이 기록관리 기준표 자체가 종이 기록물을 관리하는 형태지 전자기록물을 관리하는 형태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단위과제가 있으면 보존기간을 단위과제에 부여하고 그거 관리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직도 전자기록을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메타데이터 구조라든지 이런 게 다 이런 형태로 돼서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록관리 기준표를 매년 1년씩 뭐 홈페이지라든지 게시하는데 이게 사용자한테 어떤 의미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관에서 업무 담당자 기록관리 기준표를 법에 있으니까 하는데 그게 업무 누가 활용하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류는 분류 정보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처분은 처분 정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시스템상에도 같이 엮여 있으니까 분류대로 뭐 처분을 관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이게 쉽진 않은 부분인 게 사실입니다. 메타데이터를 건든다는 자체가 뿌리를 건드는 거라서. 근데 궁극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은 이런 메타데이터 구조를 분류는 분류대로, 처분은 처분대로, 뭐 서구 관리, 물리적 관리, 물리적 관리대로 따로 쪼개져서 관리가야지 보다 더 실질적인 기록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현재 뭐 서울기록원, 경남기록원, 기록원 지방기록원들이 생겼고 그리고 향후 여러 지방기록원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관리 그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자체 담당자들의 그 이메일을 좀 많이 알거든요. 근데 이메일을 이렇게 보면 아키비스트 블라블라, 아키비스트 블라블라 진짜 많아요. 레코드 매니저먼트 한 번도 못 봤어요. 다들 아키비스트예요. 아카이빙이라든지. 그만큼 기록관리 전문 요원이 된 다음에 아카이빙을 하고 싶다 하지만 현실에 가면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향후 이제 이런 지방기록원 연구기록물 관리 기관들이 생겼고 이런 기관에서는 그 행정기록물을 잘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디스크립션, 아카이빙해서 일반 시민 국민들한테 그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뭐 AMS 표준 AMS를 만들어서 경남도에 도입한다는 사업이 제안 요청서에 있었는데 저도 그 사업이 어떻게 끝난지는 모르겠지만 이 AMS는 저희가 국가기록원에 중앙에 있는 캠스가 있는데 실제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를 안에서 관리만 하고 있지 외부로 서비스를 못 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국민 서비스하면 이거 기능 가만히 안 놔두면 난리 납니다. 근데 내부에서만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하려면 외부에 조금씩 서비스를 해야지 찾아보고 기능 바꿔달라고 변화가 생깁니다. 내부 AMS 그냥 우리 관리하고 있다 이러면 전혀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기록원들도 생기니까 이런 기록원들을 쓸 수 있는 이제 캠스, AMS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향후에는 아카이빙 서비스 실질적으로 해서 진짜 기록 연구사들이 그냥 말만 아키비스트 뭐 골뱅이.kr이 아니고 진짜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 디스크립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기록관리 시스템에 구현이 좀 되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기록관리 기관 램프 이제 전환 방안인데요. 아까 서두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제 그 전자정보가 10년 주기로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전산 장비가 10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장비를 사야 되죠. 그 장비에 맞춰서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는 게 현재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10년 주기로 했는데 이제 중앙은 어떻게든 국정자원에 자원이 있고 해서 가는데 지방 그리고 교육청 다른 기타 공공기관
아직 RMS 2.0 쓰고 있고 유닉스 기반에 쓰고 있는데 이거 어쩌냐 말이죠.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실제 램프를 만든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확산했는데 벌써 장비 유닉스로 바뀐 기관도 많아요. 2, 3년 전에. 그런 기관 램프 향후 한 10년간 못 도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전략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가기록원도 좀 명확하게 지자체에 안내를 해 주셔야지 공문으로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받고 예산을 만들어서 빨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그나마 램프라도 써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AI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RMS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정도까지고요. 저도 조금 이따가 다른 발표 들으면서 질의응답 때 같이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 안녕하세요. 기록물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확산을 맡고 있는 디지털 혁신과의 이민영입니다. 오늘 그 기록물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배경 및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크게 지금 4개 꼭지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첫 번째로 사업 배경, 두 번째 주 변경사항,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업 내용과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배경입니다. 기존 RMS는 종이 기록물의 그 프로세스를 전자기록에도 적용을 해서 지금 복사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관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난화 시스템과 RMS 양쪽에 중복하는 데이터가 발생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자원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발생이 되었고, 그 지금 전자기록물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이관 업무가 지금 많이 어려워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RMS 같은 경우는 기록 관리에 특화된 UI로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좀 친숙하지 않은 화면들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두 벌로 중복하면서 온나라에서 업무 처리가 웬만하면 다 가능해진 상태에서 UI조차도 친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좀 유입되는 사용자 양이 좀 적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기록관리 환경 변화 및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록물 통합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온나라와 CRMS에 중복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중복되는 데이터들은 삭제를 하고 그동안 수행했던 업무 이력인 그 기록관리 이력과 CRMS 고유 기록물들은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이 2B에서는 그 논리적 이관 체계로 전환을 해서 그 기존 이관 업무를 간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보시면 그 앞장과는 다르게 중복되는 데이터는 삭제를 하고요. 플랫폼에서는 업무 행위만 남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밑에 이제 푸른색으로 표시된 그 기록 관리 이력이나 CRMS 고유 기록물들은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키포인트로는 그 한 번의 기록물만 존재하도록 기존의 이관 체계를 논리적 환경으로 전환을 합니다. 온나라의 기록물을 그 진본으로 관리하게 되고요. 기록 관리 업무는 플랫폼에서 수행을 하고 최종 결과를 온나라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색 활용 기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을 대량 도입을 하게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그 원본 기록물의 위치는 온나라가 되고 기록 관리 업무 수행은 플랫폼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그 통합 검색에 지금 빨간색 테두리를 넣었는데, 이 통합 검색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온나라로부터 핵심 메타 데이터 수집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플랫폼 설계 초창기 당시에 이렇게 메타 데이터를 수집하면 이거 역시 중복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온나라에 검색 엔진을 붙이면 안 되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온나라 정도 거대한 시스템에서 검색 엔진을 붙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온나라 시스템 담당자이면서 온나라의 검색 서비스를 구축을 하려고 해도 온나라의 지금 운영상에 쓰이고 있는 테이블은 건들지 않고 별도 검색용 전용 DB를 구축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기존 RMS의 테이블 구조는 철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용량도 많지도 않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장비도 있고 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유사하게 플랫폼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서 검색에 특화된 서비스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정보 실장님께서도 온나라 이상의 검색 서비스를 지시를 하셨고요. 저도 하고 싶은 부분이 이쪽이었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서 분석 설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앞쪽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이제 뒤쪽에서 검색을 제공하는 패턴이 이게 막 갑자기 나온 아키텍처는 아닙니다. 짧게 좀 추가 설명을 드릴 그 아키텍처 패턴이 있는데,
이 CQRS라고 Command and Query Responsibility Segregation이라는 패턴입니다.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그 읽겨 업데이트 작업을 분리하는 패턴인데, 이 패턴은 많은 사용자가 동일한 데이터에 병렬로 접근할 때, 조회의 성능을 보다 높이고 싶을 때 지금 적용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영역과 이를 뷰로 전달하는 영역의 책임이 나눠질 때, 앞쪽 온나라 시스템에서는 기존에 하던 그 문서의 생산과 유통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검색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UI, UX와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복잡해질 때, 현재 온나라 시스템, 온나라 문서, 지식, 이음이 합쳐져서 많은 기능과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검색 관련된 메뉴와 기능들이 추가되기는 좀 어려운 구조고요. 그 이제 네 번째로 시스템 확장성을 높이고 싶을 때, 행안부 온나라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데이터가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행안부 플랫폼의 경우는 데이터 시작이 지금 1940년대부터 있고요. 여기에 지금 올해 캠스 데이터까지 지금 검색 서비스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데이터의 모수가 다릅니다. 사례로 이제 특허청의 사례가 있는데, 지금 특허 행정 시스템으로 지금 특허넷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별도로 지금 검색 전용 데이터 DB에 넣고 여기서 색인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특허망 내부에서는 심사관용 검색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민 쪽으로는 키프리스 검색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특허청에서도 특허넷보다 많은 데이터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지금 검색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민간 쪽 사례에서는 이 부하 분산을 위해서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이 아키텍처 패턴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아마 지금 영업장의 시간이나 메뉴 같은 부분에 변경이 많을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문만 하면 되고요. 실제 제가 앱을 들어갔을 때 화면이랑 아마 사장님들의 화면의 UI가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패턴을 적용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와 확장성, 보안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CQRS로 검색을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고요. 이제 쓰기 도메인은 온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읽기 도메인은 플랫폼이 되겠고요. 온나라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 플랫폼 DB로 동기화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작년에 기록물 지침 개정을 통해서 이관 여부와 상관없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지금 1단위로 어제 작성한 문서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기능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동기화 부분이 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1단위로 생산되는 문서의 데이터들을 저희 플랫폼으로 끌어와야 하고요. 아직 이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나라에서는 지금 관리 정보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분 역시 동기화가 필요하고요. 증가되는 부분과 변경되는 부분에 지금 동기화를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처울 관리 방식이 좀 변경이 되었고요. 온나라 기록물의 이관 프로세서가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검수 프로세스를 온나라에 구현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혁신과는 2017년도에 기록정보 기반과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이 기반과가 17년 7월부터 20년 7월까지 있었고 20년 8월에 디지털 기록 혁신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온나라 내부에서는 그 인수인계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기반과의 그 국가기록물 정보화 계획 수립이라는 단위 과제가 있었는데, 이 디지털 기록 혁신과에서도 동일한 목적의 동일한 이름의 단위 과제 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인수인계 작업에서 이 작업이 지금 누락이 되었습니다. 뭐 기능상의 오류일 수도 있고 소모의 실수일 수도 있는데, 실제 누락된 상태에서 단위 과제 카드는 유지가 되었고 다음 해인 21년 2월에 CRMS로 이관을 수행하게 됩니다. CRMS에서는 확인하시면 디지털 기록 혁신과에서 생산한 문서만 확인이 되고요. 온나라에서는 데이터를 절대 삭제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모수는 변함이 없는데, 이 지금 프로세스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을 하고 이제 룰이 개입이 되면서 이관 과정에서 지금 누락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한 그 폐지 부서의 기록물 누락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이 때문에 지금 저희 플랫폼에서는 생산 시점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온나라에서 인수인계를 1대 N 구조로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하나인데 이
그 데이터, 그 문서들을 볼 수 있는 열람 권한을 요청하는 부서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지금 인수인계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관 과정에서 온 나라에서는 전자 파일이 하나인데 지금 CRMS를 가면서 중복해서 지금 이관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기록물들이 캠스로 가게 됐을 때는 지금 중복 식별자 오류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록물 누락과 중복 방지를 위해서 그 이관 시점의 기록 관리를 생산 시점으로 결정을 하였고요. 생산 시점에 한 번에 기록물을 관리를 하면서 기록물을 볼 수 있는 그 열람을 가진 열람 권한을 가진 부서들을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플랫폼에서는 지금 검색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생산 시점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올해 다시 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예외사항이 있더라고요. 이미 지금 1대 N으로 인수인계가 적용이 된 상태에서 기록관리 업무가 수행이 된 경우는 그 이력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서 A의 그 문서가 부서 C, D에 인수인계가 되고 각각의 기록관리가 진행이 되었을 때 그 부서 C에는 예를 들면 폐기 업무가 수행이 되었고 부서 D에서는 캠스로의 기록물 이관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지금 각각에 살리려면은 이 업무 이력을 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철 단위 업무가 수행이 된 철들은 그 과거 이관 시점으로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은 기록물들은 생산 시점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철 관리 방식을 지금 플랫폼에 적용을 하고 중앙부처에 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 사항은 온나라 기록물의 이관 프로세스 간소화입니다. 그 위쪽 시스템 그 AJG를 보시면은 기록물 집계, 정리, 이관, 현황함 이 세 가지 업무가 온나라 시스템에서 진행이 되고요. 기록관 접수, 기록관 인수 업무가 CRMS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좀 진통이 많은데 온나라 내부에서 기록물 집계를 할 때 기존의 그 온나라의 문서와 메모 대장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별도의 지금 이관 테이블에 복사를 하게 됩니다. 행안부 같은 경우는 1년에 생산되는 그 문서와 메모의 총 양이 한 200만 건 정도 되는데 이걸 연마다 복사를 수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에 대한 부하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지금 온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이 원래는 하루마다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일주일마다로 지금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기록물 집계에서 이렇게 지금 대량 데이터 복사라는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이 집계된 데이터를 통해서 각 처리과 서무들은 기록물 정리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물 정리 후에 서무 선생님들은 이제 기록관으로의 이관 요청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서무가 존재하지 않는 폐지부서 같은 경우는 이관 요청을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관 현황함 메뉴에서는 이관을 요청한 처리과의 목록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 기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폐지부서가 이관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온나라 유지부서 사업단에 폐지부서 목록을 별도로 추출하는 쿼리 요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걸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지금 폐지부서가 온나라에 남으면서 RMS로 이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관 현황함에서 그 기록관 담당자들이 이관 승인을 누르게 되면 CRMS로 데이터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세 번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순간이 지금 온나라와 CRMS에 중복하는 데이터가 발생이 되는 순간입니다. DB 데이터 전자 파일을 그대로 복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접수 단계가 끝나면은 기록관 인수 확정을 CRMS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향후 플랫폼에서는 지금 논리적 이관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명칭은 같지만 지금 기록물 집계, 기록물 정리함, 이관 현황함의 메뉴를 구성을 해놨고요. 플랫폼에서의 기록물 집계, 플랫폼이 도입된 후에 온나라에서의 기록물 집계는 총 통계치만 추출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복사 없이 특정 처리과에서 얼만큼의 이관을 해야 되는지 총 숫자를 집계를 하는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이후에 각 사무들은 숫자를 통해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이관 요청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이관 현황함에서는 기록물 담당자가 현황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인수 확정의 단계가 기존에는 RMS에 있었다면은 향후에는 지금 온나라에서 종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기능 구현을 해놨습니다. 물리적 이관이 아니고 논리적 이관이기 때문에 지금 온나라 시스템 내부에서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되도록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변경점이 이관 현황함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 범위가 1년 동안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 모든 기록물들을 볼 수 있게끔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에지즈 같은 경우는 이관 요청을 해야만 이관 현황함에 노출이 되는 구조였는데 지금 2B에서는 모든 기록물들을 볼 수가 있고 각 상태 값들을 기록관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시 화면이고요. 거의 UI 구성은 지금 에지즈와 같습니다. 현재도 이런 그 과거 이제 CRMS가 적용된 온나라도 지금 이런 화면 구성이 되겠고요. 이 화면은 각 처리과 서무들이 확인을 하고 기록물 정리 후에 이관 요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화면은 이관 현황함으로써 이제 기록관 담당자들의 화면인데 페이지 부서를 눌러서 각 부서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승인 여부를 통해서 아직 이관을 수행하지 않은 부서들을 별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 확정은 온나라 내부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기존 CRMS로 이관은 이관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XML 파일과 전자 파일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 품질 검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품질 검수의 역할을 좀 최대한 생산 쪽에 앞당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데이터 오류들이 연 단위로 쌓이게 되면 부하도 심할 뿐더러 온나라 유지부 사업단에서 대응이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품질 검수의 프로세스는 문서가 생산이 된 그 날마다 지금 돌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 놓았고요. 오류가 발생되는 즉시 그 기록관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그 유지보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는 지금 구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오류 건수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오류 건수가 0이 되어야만 기록관 담당자는 인수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내용입니다. 저희가 작년 그 23년도에 그 기록물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였고요. 그 메뉴 구성으로 일반 사용자와 기록관 담당자를 완전히 분리시켜 놨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이제 기록 관리라고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온나라와 유사하게 좀 만들어 놨고요. 실제 특정 사용자는 기록물 검색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플랫폼을 도입을 하면서 검색 시스템과 기록 관리 시스템 두 개를 도입하는 효과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뒷단에서는 온나라 시스템, 통합 계정 시스템, 그리고 보정 포맷 변환과 캠스와 지금 연계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반 사용자가 로그인 했을 때의 화면이고요. 왼쪽에서는 지금 현재 부서의 문서와 메모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가 검색 조건으로 본문과 붙임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 플랫폼 업무 이동이라고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기록관 담당자에게만 보이는 화면으로서 이 버튼을 누르면 기록관리 영역으로 UI가 전환이 됩니다. 이 화면은 기록관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는 메뉴고요. 좀 상단의 메뉴들이 전체 다 전환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지금 초기 단계 플랫폼을 작년에 구축을 하였고 행안부에 시범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올해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칭은 기록관리 시스템 고도화 4차이고요. 행안부를 제외한 46개 중앙부처에 중앙부처 온나라의 기록관리 기능을 반영을 하고 역시 플랫폼을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 일부 기능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요. 플랫폼 구축 후에 쓰지 않는 CRMS 장비들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총 7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사업 금액은 총 30억입니다. 이 외에 별도로 지금 검색 솔루션 구매 비용으로 7억이 더 추가가 있고요. 주관 기관은 저희 국가기록원이고 전문 기관은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 주 사업자는 가온아이입니다. 올해 확산 대상 기관 리스트입니다. 46개 기관으로 꽤 많고요. 제가 아까 온나라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집량에 따라서 좀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A그룹에 10개, B그룹에 15개, C그룹에 15개, D그룹에 6개 해서 총 46개 기관이 있고요. A그룹 같은 경우는 당장 5월에 지금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산을 준비하면서 지금 데이터 양을 좀 판단을 해봤는데 국토부 같은 경우는 지금 행안부에 8배 정도의 기록물이 있고요. 고용노동부는 지금 46개 중앙부처 중에 제일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지금 법무부가 있는데 DB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법무부와 행안부가 비슷한데 전자 파일의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법무부가 좀 이슈가 돼서 지금 자원량을 지금 다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9월 안에 끝낼 수 있냐는 지금 G그룹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좀 확산 일정을 좀 적어 보았고요. 저희가 뭐 DB 데이터를 인수하고 환경을 구축하고 하는 단계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 결국 플랫폼의 확산은 5월에서 8월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플랫폼을 확산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중복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DB 정비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장표 상단에 지금 중복 데이터 파일 정리, 그 후에 온난화 데이터 수집, 마지막에 DB 정비가 있는데 저희가 중복 데이터를 정리할 때 지금 온난화와 CRMS에 중복하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중복 기록물을 정비를 수행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지금 플랫폼을 위한 지금 신규 장비를 받아놨고요. 이 신규 장비에서 신규 장비로 지금 온난화 데이터의 그 목록 정보를 끌어오게 됩니다. 이후 마지막 단계로 CRMS에 있었던 그 기록 관리 이력과 고유 기록물들을 플랫폼으로 끌어오게 되고요. 그 이후 사용하지 않는 CRMS 장비들은 국정 자원으로 반납을 수행을 합니다. 작년에 문서 메모 보고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검색 기능을 만들었다면 올해는 지금 통합 검색 기능을 만들려고 합니다. 원래 그 문서 메모 보고, 간행물, 행정방문 시청각 이렇게 지금 대메뉴에서 기록 콘텐츠를 서비스할 예정이었는데 문서와 메모 보고를 제외한 나머지 기록물들은 통합 검색에서 제공을 해서 이 메뉴 아래에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인풋 박스에 지금 검색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지금 문서와 메모를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단위 과제와 단위 과제 카드를 그룹핑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위 과제와 카드를 눌렀을 때는 클릭만으로도 지금 검색 결과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결국 올해 그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온난화 기록물을 수집을 하고 그 결과를 지금 온난화의 그 기록 관리 업무 결과를 온난화에 반영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청과 지청으로 구분된 DB 데이터를 통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복 기록물을 확인을 하고 제거하는 데 있고요. 네 번째는 통합 검색을 위한 검색 엔진에서 세개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 오픈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플랫폼의 특장점으로는 크게 세 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온나라 RMS, 캠스를 구분된 3단계를 이제 온나라 플랫폼, 캠스 2단계로 축소를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색 엔진을 도입함으로써 검색 기능에 대한 고도가 있고요. 플랫폼에서 온나라와 CRMS, 캠스의 기록물들을 한 번에 검색 서비스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메뉴 구성에 있어서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기존 CRMS에는 중복되는 중복되는 그 메뉴 구성들이 많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통폐합함으로써 사용자한테 좀 그 기록관 담당자한테 직관성 있는 UI를 구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46개 확산을 끝내고 이제 내년부터는 지자체와 폐쇄망 등 그 퓨전 RMS 사용 기간에 플랫폼 전환 기술 검토를 수행을 하고 자체 클라우드 전환과 그 온나라 2.0 보급 상황을 고려를 해서 확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도입 희망 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배포 설치 모듈이라든가 아니면 도입 가이드 그리고 컨설팅 수행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관별로 운영 중인 다양한 그 RMS 버전의 통합을 목표로 단계적 확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ISMP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ISMP의 그 내용은 크게 전 4꼭지로 기록관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활용 기능 고도화, 서비스 활용 체계 확장이 있겠습니다. 우선 인프라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굳이 지금 시스템 간 저장소가 구분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산과 기록관 그리고 지금 저희 기록원까지 하나의 저장소를 사용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기록관리 영역에 데이터가 진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굳이 지금 이관이나 뭐 폐지 기간에 데이터 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록물들이 지금 문서와 메모보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청각도 있고 지금 용량이 큰 그런 기록물들이 많은데 그런 기록물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인프라 구성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저희가 전자기록이 지금 대량으로 생산이 되면서 데이터 관리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쪽 부분이 좀 아직 좀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 그 데이터 품질 강화 업무 체계 및 상시 점검이 있는데 단순히 그 오류 데이터를 수정하는 게 데이터 점검이 아닙니다. 데이터 결과를 보고 원인을 분석하고 잘못된 점을 고쳐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기초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 확대입니다. 제가 지금 예시로 플랫폼에 접속을 할 텐데 제가 지금 본문에 관련 근거를 입력하고 검색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 관련 근거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첫 번째 관련 근거로 적은 이 문서에 링크가 걸리면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활용도를 이제 검토를 해서 추가 기능 개발을 고려를 하면 될 텐데 저희가 지금 검색 엔진을 도입을 하면서 본문에 대한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색인 데이터를 지금 한번 확보를 한 상태에서 지금 본문에 관련 근거가 들어간 문서들을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색인을 함과 동시에 지금 이 PDF에 있는 내용들을 텍스트 파일로 별도로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검색 엔진 도입을 통해서 지금 관련 근거가 포함된 문서들을 추출할 수가 있고요. 본문들을 지금 별도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 고민할 부분이 이 문서 번호와 이 지금 연, 월, 일로 된 날짜의 패턴을 지금 정형화 시킬 수가 있다면 지금 PDF에 있는 그 이 관련 근거 문서에 링크를 거는 건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플랫폼에서는 지금 타겟한 검색까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보낸 문서까지도 클릭을 하면은 링크를 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존 기초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신규 서비스를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지금 2단계는 AI나 빅데이터 분석이 없어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다음은 시청각 행정마물 등 기록 콘텐츠의 추가 확대인데요. 지금 플랫폼 같은 경우는 문서와 메모에 대한 검색 서비스는 강화가 되었는데 지금 다른 기록물들은 서비스가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시청각 기록물이 많고 어떻게든 RMS에 올리고 싶었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아요. 대량 기록물을 지금 올리기 위해서 지금 업로드 기능이 지금 개선이 돼야 되고요. 동영상을 올린 후에 실제 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내부 인프라망 구조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활용 기능 고도화입니다. 이제 저희 기록 관리에서도 지금 AI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플랫폼에서는 부서를 삭제하고 기간 단위 전체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제목에 인사발령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지금 4만 건이 1초 내외로 검색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문서 통계라는 걸 기능을 눌렀을 때 이 검색 결과 4만 건에 대해서 연도별, 부서별, 단위 과제 카드별로 지금 그룹핑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특이점이 인사 발령이기 때문에 웬만한 단위 과제 카드는 그 인사 업무랑 관련된 카드에 설정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정보통계 담당관은 사용자 계정 관리로 지금 단위 과제 카드를 설정을 해놨고요. 감사 담당관은 재산 등록 의무자 등록 서류 관리, 그리고 자체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 파견이나 수요 접수 및 심사라는 카드로 문서들을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검색 엔진만으로도 인사 발령 키워드에 이런 업무들이 지금 관계성을 갖고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관계성이 지금 뎁스가 1인 구조인데 만약에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이 뎁스가 이 3, 4까지 적용이 된다면 실제 데이터나 기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편리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기록관과 기록원은 지금 시대를 관통하면서 기록물들을 수집을 하고 있죠. 이 역할은 지금 이 기록 관리에서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기록물 간의 관계성만 확보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저희가 업무가 바뀌면 인수인계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임자가 작성한 문서들을 통해서 업무 파악을 하게 될 텐데 이 문서들 간의 관계성만 확보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지금 전임자에 대한 업무 파악이 쉬워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챗GPT나 버트 같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관련 문서들에 대해서 내용을 축약을 하거나 아니면 생성형으로 지금 다시 문장을 만들어서 설명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계성 확보를 지금 좀 주요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AI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대국민 서비스를 진행을 해야죠.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이 이후에 지금 대국민의 민간으로의 지금 서비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민까지의 활용 체계를 설계를 해서 이 드라이브 서비스나 API 서비스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키포인트로 온나라와 CRMS의 연계를 하나의 지금 플랫폼으로 한 사업을 1차로 했다면은 캠스까지 확장하는 것을 지금 ISMP 주요 내용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한 후에 자원 절감도 이루고 원사이트 기록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 ISMP의 지금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SMP 내용이 지금 이상적으로 실현이 된다면 이런 아키텍처의 시스템 구성도가 나올 것 같아요. 각 업무는 본인들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 처리과에서는 문서를 생산하고 유통을 하면 되고요. 기록관에서는 평가, 폐기 등 기록관 역할에 맞는 수행을 하시면 되고, 기록원 같은 경우는 보존과 정리기술 같은 경우를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인프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의 통으로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파일 확장자는 제한이 없죠. 처음에 시작한 PDF부터 한글까지 지금 다양한 전자 파일들을 지금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각각 업무에 맞는 DB 데이터가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백다운으로는 PDF 변환이라든지 블록체인 관리, 클라우드 자원 관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망에서 지금 각각의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제공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대국민 쪽으로 제공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차 산업 시대에서 데이터는 계속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민간 쪽에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록관과 기록원 같은 경우는 공공기록물법을 통해서 데이터가 지금 취합이 되는 구조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IT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공공기록물법만큼 지금 매력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법을 근거로 플랫폼 구축을 계기로 지금 기록관리 분야가 한층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전력기술의 기록물관리 전문위원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드릴 주제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저희는 지식정보 통합 플랫폼은 현재 구축된 상태는 아니며 방향성 수립을 위해서 ISMP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희 시스템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싶다. 저희의 희망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돼서 혹시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소개해드렸을 때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과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한 뒤에 이제 여러 번의 이제 앞서 다른 분들이 앞서 발표해주신 플랫폼과 같이 여러 번의 고도화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싶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시간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좀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발표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여기 그동안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사업 추진했던 플랫폼과는 다르게 저희 기관의 내부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저희 플랫폼을 이해하시려면 저희 회사에 대해서도 이해하셔야 되고 저희 기록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라든지 간략하게 기록물 관리 현황을 설명드리고 지금 전신인 지금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라이브러리 시스템의 저희 뭐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가고 싶은 방향성이라든지 그 현황을 같이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 이제 구축하게 될 지식정보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한국전력기술은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엔지니어링 설계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설계 문서나 설계 도면이라든지 다양한 3D CAD의 파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물들이 저희 내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저희 기술에 대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기록물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좀 간략한 표를 보시면 저희 회사가 일반 공공기관에서 이제 업무를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중앙부처나 지자체와는 다르게 각각의 고유 업무들이 있는데 저희 고유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라든지 이제 사업주와 함께 그 계약을 가지고 계약 통해서 이제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기자재 제작사라든지 건설 회사와의 관계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공공기관보다는 기업으로서의 좀 아카이브를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기록물 관리 연역을 보시면 되게 오래된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오래 전부터 기록물 관리를 하려고는 했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는 1975년도에 저희 설립이 되고 78년도에 이제 그 부서가 설치가 되면서 기록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바로 다음에 1979년도부터 기록 이관을 한다든지 장기 보존을 위해서 마이크로 필름을 제작한다든지 저희 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다양한 이제 기록 관리 업무 베이스가 준비가 되었고요. 실제 저희 가장 먼저 시스템이 개발된 건 91년도에 코티스라고 하는 자료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이용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 같은 경우 광화일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했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가장 전신인 2000년대에 디지털 라이브러리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통 한 4년, 3, 4년 정도 97년도에 TF 설치되고 이제 최종 이제 구축까지는 20년, 21년까지 이제 구축을 하는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외국에 있는 기관들의 이제 선행 사례라든지 저희 업무 분석까지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구축도 하고 보안 PDF를 적용을 했으나 당시에도 저희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이용자들이 이제 내부에 활용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이제 다양한 시도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2015년도에 이제 시스템을 재구축을 했고요. 당시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록 관리의 지금 현행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통해서 적용을 하려고 했으나 저희 이제 공공기관의 특성상 표준 RMS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SI로 구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표준 RMS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적용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현재 저희 이제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여기에 다 반영을 한다든지 기록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현재는 다시 한번 이제 재구축을 하려고 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 보시면은 2016년도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혁신적으로 이제 온라인 연계를 해보겠다고 이제 생산 시스템이랑 연계도 했었는데 당시 연계를 하고 나서 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행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저희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검색에 대해서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자문도 실시하고 올해는 저희가 한 번도 내부적으로 ISMP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기관 전체 통틀어서.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고 구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이제 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는 ISMP 사업을
착수를 하고 내년에 이제 구축을 최종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구조도는 그동안에 저희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나아갔다라고 좀 구조화한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소장 기록물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사업 기록물의 이제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기관에서도 기록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지만 저희 행정 기록에 비해서는 사업 기록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지금 올해 좀 이관될 사업, 특수 사업 중에 하나가 한 80만 건 정도, 한 개 사업이 그 정도 이관될 예정이라 앞으로 저희 이제 곧 1,000만 건이 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회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업 기록에만 좀 중점을 갖고 있다 보니 행정 기록을 좀 소홀히 한 편도 있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행정 기록을 전량 이관을 해서 한 120만 건을 받았었는데 내부적으로 물리적 이관을 하면서 메타데이터 오류라든지 파일이 이제 정합도가 안 맞다든지 파일이 다 깨진다든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전부 다 다시 되돌리고 재구축한 뒤에 다시 한번 이관을 하겠다라고 현재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저희 비전자 기록물은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그리 많지 않지만 좀 마이크로 필름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래 전부터 마이크로 필름을 제작을 했는데 현재는 또 다른 문제가 이 마이크로 필름이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어서 요새는 다시 이제 그동안 종이 기록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하던 걸 이제 마이크로 필름을 전자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기록물을 저희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저희 내부 직원들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록물 이용 현황이 이제 작년 한 해 기준으로 사업 기록이 26만 8천여 건 정도. 그리고 행정 기록은 이제 기록이 많지 않다 보니 이용률이 적고요. 저희 이제 그 디지털 라이브러리 안에 사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총 한 40만 건 정도의 이제 기록물 이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총 내부 직원은 2,500여 명이고 그 직원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사실 아까 그 앞서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서 기록 이용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기록 관리에서. 근데 저희도 이제 내부적인 문제점이 많거든요. 저희는 이제 각 기록에 대한 이 검색의 정합도라든지 이용자가 필요한 기록들을 빨리 보여줘야 하는데 그 검색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저희 각 기록물별로 권한들 등급이 이제 제대로 등급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 등급에 비해서 본인이 열람하는데 정결 권한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예 기록물 이용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정석적으로는 저희 디지털 라이브러리 시스템에서 이용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부적으로 다른 경로로 내부의 지인이라든지 다른 담당자라든지 웹하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시 플랫폼을 좀 재구축해서 이용자들의 이용도를 조금만이라도 높이면 더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의 구성도입니다. 저희 이제 그 도서관 도서 업무하고 기록 관리하고 이 업무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지식 정보팀인데요. 그 디지털 라이브러리 시스템은 이제 각 그 전체 시스템에서 도서 관리하고 기록 관리하고 사교 관리가 개별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전용 검색으로 해서 개별 시스템을 검색할 수 있으며 전체 통합 검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디지털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구축할 당시에도 이제 지식 정보를 우리 회사에 있는 지식 정보를 한데 모아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시스템 구축을 하다 보니 사내에서 이관되지 않은 이제 기록들 정보 시스템에 있는 것들도 같이 이관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설계문서 생산 시스템인 IPIMS DDMS라든지 엔트리프레스 EDB 시스템에 있는 실제 그 진행 중인 사업들의 기록물도 이제 통합 검색에서 같이 검색을 할 수 있고요. KMS에 있는 지식 정보도 같이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각 시스템별로 어떠한 자료들이 있느냐라고 이제 쭉 나열을 했을 때 각 유형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유형들이 제각각으로 이제
이관된 형태 그대로 저희한테 이용자들에게 포출이 되고 있어서 이 정보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직관적이지 않고 보여주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별 시스템 각각별로 이용자들은 기록인지 도서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아마 도서관에 같이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 그게 도서인지 기록물인지 모르고 그냥 자료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담당자도 따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이런 업무 처리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좀 곤란을 겪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앞으로는 좀 이 정보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데이터 통합이라든지 메타데이터 정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록관리 쪽이다 보니 저희가 SI로 구축한 기록관리 시스템에 있는 구성도입니다. 저희가 아까 온라인으로 연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5개의 시스템에서 생산 시스템에 있는 기록물들을 지금 온라인으로 연계 이관을 받고 있습니다. 각 시스템별로 정기적으로 이관을 받는 경우도 있고 IPMS DDMS라고 하든지 엔트리패스 EDB라든지 좀 그 사업 문서 같은 경우에는 비주기적으로 각각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용을 보시면 저희도 그 PDF 변환 서버를 갖추고 OCR이라든지 그래서 그 보존 포맷도 변환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SI로 구축을 하다 보니 모든 기록 관리 업무를 다 담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법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 이번 ISMP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고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는 이 기록물들을 좀 통합해서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 시스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좀 보여드리는데요. 저희가 가장 크게 지금 저희 내부에서 이것만큼은 좀 고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저희 검색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전자문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사업 문서보다는 메타데이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는데 저희가 사업 문서 같은 경우에는 각 뭐 기술 분야라든지 그 자료에 대한 검토 부분이라든지 메타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이게 전문 분야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출을 하고 그분들의 이제 각 분야별로 본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검색을 했을 때 정합도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본인 마음대로 좀 키워드도 제대로 입력을 했을 때 이게 반영이 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검색 재현율이라든지 정확도가 굉장히 낮아서 이용자들이 몇 번 사용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용자들을 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가장 정확한 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라도 검색을 좀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저희 DL 시스템 자체에서도 검색 화면의 UI가 이제 좀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결 권한이 높은 기록물 이용 권한으로 인해서 이제 그냥 포기하고 주변에 다른 방법으로 기록물을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 각각의 시스템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식 정보 3개의 시스템이 개별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이게 통합돼서 왔을 때는 이용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도서인지 기록인지 사교는 조금 독특하게 본인들이 잘 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지만 저희가 도서 안에서 이제 전문 분야에 있는 코드라든지 표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은 기록인지 그 도서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지금 기관 내부적인 사정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퇴직자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저희가 기술 회사이다 보니 이분들의 기술 지식들이 굉장히 좀 사라지고 있다. 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저희가 지식들을 어떻게 인계받아서 내부적인 지식으로 회사의 지식 자산으로 남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이분들의 정보,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 다른 분들이 좀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퇴직자에 있는 PC에 있는 모든 자료를 어딘가에 담아서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기록 관리 측면에서 PC에 있는 정보는 완벽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보의 정합성이라든지 이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기에 이제 저희 디지털 라이브러리 지식 시스템의 지식 정보 통합 플랫폼에 같이 연계해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사업 기록으로만 좀 기록 관리를 사업 기록에 좀 치중돼서 했었다면, 행정 기록이라든지 최근에 아마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많이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데이터 기록 같은 경우에 좀 최근에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아마 이제 기록 관리를 어떻게든 좀 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의 다양한 유형들을 좀 여기 시스템 안에 좀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 기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발전소 생애 주기에 따라서 보존을 하고 있다 보니 대부분 30년 이상의 장기 보존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보존을 단순히 문서 보존 포맷에서 이 안에서 가지고 가서 이제 저희 50년 전의 기록도 지금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려면 이분들이 50년 뒤에도 이 기록물을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이제 이관했을 때 메타데이터라든지 이런 분류 체계라든지 이런 관리 체계를 좀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될 상황이고요. 데이터 활용성을 위해서 이관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물리적 이관을 받고 있는데, 이제 행정기록 이관 받았을 때 다양한 문제점들, 그리고 사업기록이 대량으로 이관됐을 때도 그 안에 있는 뭐 80만 건의 기록물을 한 번에 이관을 받았을 때 기록물이 제대로 이관되지 않아서 이관 담당자가 한 1년 동안 그 이관 업무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아까 제가 되게 마음속에 좀 깊이 공감을 했던 게, 이관 업무 하다가 판 다 났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업무를 가능한 한 좀 이관 업무를 줄이고, 특히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기록관리 담당자들 몇 안 되시잖아요. 이 업무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하고 담당자의 업무 포션에서 뒤에서 자동적으로 좀 기록관리 업무의 정합도라든지 이관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저희 이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막 ICT 부서에서 이제 유지 보수를 해주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운 점들도 있었고, 내부에 저희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까지도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운영이라든지 시스템 안에 있는 거버넌스까지도 다시 한번 좀 고민하고 체계를 다시 한번 잡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향후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그림을 그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포괄해서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싶다입니다. 너무 거대하게 제가 그림을 가지고 온 것 같아 사실 너무 조심스럽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 계신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맞는지 잘 좀 지금도 고민스럽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 정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검색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많고 클레임이 많다 보니 가능한 한 그분들의 이제 입맛에 맞는 검색 방법을 찾으려면 검색 도구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용어 사전이라든지 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용자 개인에 좀 치중을 하려면 이제 개인화 서비스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개인화 서비스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UI, UX라든지 저희 아까 지식 공유 체계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그 작년에 국가기록원에서 고도화하신 사업 보니까 시청각 DB 로 해서 이제 뭔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저희도 지식 맵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용자들에게 분류 체계별로, 그러니까 뭐 발전소 호기라든지 뭐 사업 코드라든지 각 사업별로라든지 기술 분야라든지 다양한 분야로 해서 좀 그림을 그려서 이용자에게 그림 형태로 좀 시각화된 형태로 좀 기록물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 위키라든지 뭐 지식을 이제 컬렉션화해서 보여준다든지,
네, 저희가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사서분들이 계셔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쪽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는 큐레이션 같은 것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중 분류 체계를 저희가 다양한 시스템에서 이관받고 있기 때문에 뭐 한 개의 시스템이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에게 검색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좀 제대로 보여주려면 다중 분류 체계로 가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제 분류 체계와 함께 저희가 이것들을 구조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의 다중 분류 체계를 또 고민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 표준화라든지 메타데이터 표준화도 저희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램프에서도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의 내용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아까 그 부분을 좀 질문하고 싶거든요. 저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배워가서 같이 저희 시스템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검색의 지능형 검색이라든지 지식 공유하고 다양한 보안 체계도 새로 한번 다시 고민하고 이런 플랫폼으로서의 그동안은 일방향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만 했다라고 하면 저희 쌍방향으로 이용자들이 저희에게 뭔가 이제 공유하고 본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여기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직 무언가 시작이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니까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에게 혹시 다른 인사이트를 주실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적극적으로 수렴할 생각입니다. 많이 의견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기록연구사 김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맨 마지막 순간이긴 했는데요. 지금 앞서 발표하신 분들 뭐 시스템 개선이니 적용이니 이런 사례들을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실제로 행안부가 작년에 저희가 시범을 하면서 이 시스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요. 현장에서 쓰였던 경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쓰면서 지금 현재 뭐 느꼈던 점, 이런 또 검토하고 싶은 점 이런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시범을 같이 뭐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나 이런 거는 22년 10월 정도에 요청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CRMS의 고도화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도화 말고 이제 아예 그냥 그 디지털 플랫폼 기조에 맞춰서 통합하는 걸로 이제 바꿔보는 게 어떨 거야라는 그런 공식적인 국가기록원의 요청이 왔고 행안부도 거기에서 이제 오케이해서 같이 시범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뭐 착수 보고니 중간 보고니 뭐 결과 완료 보고니 이런 것들 같이 있었겠지만 그 중간 중간에 같이 협업하시는 저희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사업단들이랑 많이 만나서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좋았던 거는 뭐냐면 이관을 온나라와 RMS를 이관하는 거를 축소시켜 드리겠습니다였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였었어요. 아시겠지만 기록관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온나라에서 RMS 이관하는 게 얼마나 많은 저희만 아는 그 공수가 필요했는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거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반가웠고요. 근데 두 번째 두려웠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데이터를 이제 정리를 하겠다는 순간 두려웠어요. 중복? 그의 기준은 고유한 걸로 선별이 가능한 걸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이냐, 그 중복이라는 건 그럼 나중에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여서 이제 백업분도 남겨두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안전장치는 전부 다 이제 협의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10월 달부터 이제 완료 보고를 하고 시스템이 이제 적용해서 쓰고는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계속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오류 같은 거 이것도 잡아내면서 현재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것처럼 CRM에서 중복 기록물을 삭제를 한 10타나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데이터 자체를 중복해서 이제 이관하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온나라와 RMS에 같이 존재했던 거로 있었던 거를 정리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데이터 철권의 수량이 변경됐을까? 는 아닙니다. 철권에 그거는 뭐 변경이 없이 온나라에 있었던 거, RMS에 있었던 거를 이제 하나로 정리했던 거기 때문에 철권의 변화는 더 없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 2021년 이후에 이제 이관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CRMS에서 램프로 그 현재 지금 데이터는 기록물 건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약
200만 건이 좀 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나라에서 이관하면 RMS에 있는 게 원본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본인 온나라를 보면 사본입니다라는 표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나라에 있는 게 원본 추정을 해서 이제 관리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본이라는 표기를 우선 시스템에서 이제 표기하지 않게끔 그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적용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더 이상 과거 기록물을 보시더라도 사본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예전 CRMS에서 이제 기록물 통합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이제 앞으로 이제 램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긴 할 텐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대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CRMS 제가 이제 그 과장님의 보고 드리고 위에 보고 드릴 때도 이제 CRMS는 대문이 쫙 이렇게 펼쳐져요. 이게 R입니다. 들어가면 그때부터 검색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플랫폼 램프는 즉각적으로 이제 검색부터 뿌려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검색의 경로가 좀 단축됐던 분도 있긴 있겠지만 뭐 즉각적으로 이거는 CRM입니다. 이거는 램프입니다라고 할 때 고유한 대문이 디자인된 대문이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하는 아쉬운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 시작은 어쨌든 기능을 CRM에서 있는 거는 뭐든 다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완벽하게 재현을 하겠습니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새 시스템을 갈아서 이제 그 시작하다 보니까 오류가 없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람이 보이지가 않다거나 아니면 신청했을 때 만약에 사유가 보지 않다거나 CRMS에서 잘 돌아갔던 것들이 만약에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런 기능이 있었어서 테스트할 때 써보면서 계속 그 오류들을 잡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민영 선생님이나 같이 사업하셨던 분들이 바로 또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즉각적으로 완전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어서 이제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나중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기관만의 특색에 맞게 기관만의 기능이 결국에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기능의 오류는 아무튼 써 보시면서 차근차근 조그만한 이런 것들도 이제 맞춰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변경 사항을 제가 이제 체감하는 주요 변경 사항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 절차 간소화가 됐죠. 검색 기능 정말 훌륭하게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록물 서비스 콜렉션 기능을 신설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또 이것도 감사하게도 저희 이제 사업단이나 이제 추천하시는 과에서 그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관 기능이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기록관에서 뭐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뭔가 서비스할 수 있을 만한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분명히 현용과 준현용 단계에서도 그 업무를 참고하기 위한 서비스 기능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RMS를 쓰면서 그리고 아까 그 책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용률이 약간 많지 않았던 부분들도 개선되었던 이유가 이게 메뉴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CRM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관별로 이제 포탈 같은 게 있고 저희는 하모니를 쓰는데 하모니 메인에 있는 거로 바로 이제 접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모니에서 온나라 속으로 갔다가 온나라 중에서도 왼쪽 배너 하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록물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숨어진 메뉴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숨겨진 그 메뉴도 접근에 제한되는 뭔가 불편한 점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서 이번에는 그것도 이제 메인으로 뽑아내는 걸로 이제 기능을 좀 부탁을 드려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자, 이관이죠. 이제 이관은 이제 데이터 복사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그 부서에서 어쨌든 선무 선생님들이 기록물 정리를 하고 이제 이관 요청을 누르는 버튼을 누르는 까지 역할이었을 거예요. 그 전에 저희가 2월 달까지 작년 기록물들 정리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매뉴얼을 드려서 그것들을 전부 다 완료를 하면 그 다음에는 선무 선생님들이 우리 기록물이 이제 전자적으로 RMS에 넘어갈 상태가 되었습니다라는 걸로 저렇게 이관 요청을 누르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는 기록관은 이거를 받죠. 받아서 이런 절차로 이제 부서 선택하고 사전 검증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건 버튼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는 기능 하나하나마다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고 3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처리과가 한 240개 있을 거예요. 그 소속까지 전부 다 하면 그 정도가 되는데 이 240개가 되는 부서에서 이게 정해진 시간 안에 제가 이제 법적으로 생산 현황 통보를 하려면 5월 말까지는 그걸 뭐 해주셔야 제가 하고 이제 보내고 8월 말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제대로 보내시는 부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 버튼을 누르기까지는 근데 또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아니 확정했던 단위 가지들이 왜 자꾸 갑자기 미확정됐다고 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오류부터 시작해서 뭔가 파일이 생성되지 않고 이 단계마다 그럼 저희는 매일 사전 점검 검증, 승인이라는 이 모든 버튼마다 각 과마다 이것들을 전부 다 매일 이 오류를 잡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날에서 넘겼던 거는 CRMS로 또 넘어오게 됐는데 여기에서도 각각 일괄 검수, 인수 통보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 아까 우리 이민영 선생님이 보여줬던 단계가 이제 5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바로 끝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것도 CRM에서 넘어와도 각각 단계별로 오류가 항상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는 제가 자료집에도 썼긴 했습니다만 이게 온나라와 RMS 업무일까 아니면 온나라 서비스 데스크와 그 RMS 서비스 데스크 일일까라고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건 현재 온나라의 업무관리 시스템 서비스 데스크인데요. 제가 어제까지 검색한 결과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검색했어요. 이관 관련된 걸로 서비스를 요청한 게 몇 건이나 될까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1,43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관에 관한 오류는 정말 매일 매순간 매 메뉴마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안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8월 30일 날까지 그 국가기록원의 생산 현황을 통보하기 전까지 매일 그 메뉴의 오류를 검증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용자들은 느끼지 않으세요. 이거는 기록과 그 기록물을 이관하는 순간까지는 처리과의 담당자분 한 분의 그 일이었겠지만 그 이후에는 기록관 담당자만 아는 그 공수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공수를 누구든지 알지 않고 이런 서비스 때문에 발생하는 이 공수는 서비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기능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올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시범하고 있는 거에서 정말 했던 그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이관 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여유로운 3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아까 저희 책임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 RMS 이용률이 없다라는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온나라랑 램프의 같이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각각 이게 온나라는 1년 단위로 저희는 디폴트로 이제 3개월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최대 1년 단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 폐지 기간도 복잡하고 찾기가 어려워라고 하면 그거를 통합해서 갖고 있는 RMS에서 그러니까 검색할 수 있게끔 모셔야 되는데 오고 나서도 그 전에 CRMS도 1년 단위로밖에 검색이 되지 않았어요. 연도를 지정하면 해당하는 1년만 검색하게끔 되어 있었죠. 근데 찾으시는 분들은 국회 요구 자료나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나 민원인의 이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연도를 지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부 다 싹 찾고 싶을 때도 그거 완전히 제한이었었어요. 그럼 온나라가 안 해주는 기능을 램프가 해주면 됐는데 이번에 램프가 그걸 해줬어요. 그래서 연도를 지정하지 않고 심지어 000001년에 시작한 것도 이제 검색 한번 누르면 너무나 쉽게 리스트가 뜹니다. 이걸 보고 저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예전에 그 1년 단위를 검색한다 하더라도 그게 뜨는 게 약간 3초? 길면 5초 정도 시간이 좀 걸릴 때가 있었어요. 약간 과장하자면 쇼츠 3개 봐도 안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 이런 전체 갖고 있는 거를 돌리더라도 기록물이 1초 만에 떠주니까 이거말로 강력한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페이지 부서 상관없이 그다음에 그 연도 상관없이 부서 상관없이 무조건 키워드와 검색하는 거와 다 하면은 이게 검색 결과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강력한 검색 엔진의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탭에 보시면 간행물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예전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됐는데 예전에 그 간행물을 등록하고 이제 저희가 생산 현황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게 검색하는 거는 약간 기능이 숨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간행물도 이제 플랫폼 관리하는 메뉴에 들어서면 간행물과 이제 행정박물과 시청각 기록물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저희는 간행물만 등록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각도 행박도 지금 엑셀로 지금 저희가 관리 대장 형식 포맷으로 비전자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도 이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생산 현황이랑 연결도 될 것이고 조금 더 데이터화시킨 전자화시킨 걸로 잘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정말 강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문 파일, 붙임 파일, 아까 사례 잠깐 보셨죠? 본문 파일, 붙임 파일로도 검색이 가능해요. 근데 단순한 건 제목이 아니라 본문과 붙임의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이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문상의 인연관리 기록부를 치면 인연관리 기록부가 있는 공문이 지금 본문이 출력이 되고요. 특히 그 붙임은 재난 한정 능동적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출력 그 붙임 파일을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단순히 파일명뿐만이 아니라 그 파일명이 아니더라도 그 파일 안에 이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재현이 가능합니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했을 때 지금 나오는 리스트에서는 어디에도 재난 환경 능동적이라는 기록물 철 제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붙임 파일에 그게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 붙임 파일에도 어디에도 지금 재난환경 능동적이라는 키워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붙임의 과업 지시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이 파일 안에 재난환경에 능동적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이 본문을 파일을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붙임 파일에도 마찬가지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기록관리 평가라는 붙임 파일명이 있는 이런 기록 물건도 검색이 가능하니까요. 이거는 업무 쓰실 때 굉장히 좋은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썸네일이 좀 보여지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PDF나 뭘로 있는 것들이 이제 문서상에 있는 붙임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미리 보기로 이제 보여주는데, 요건 약간 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게 부서에서는 열람 제한이나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다른 부서가 보지 않게끔 나 혼자만 볼 수 있게끔 결제 라인만 볼 수 있게끔 이런 열람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같이 미리 보기도 제공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약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말씀드렸던 그 컬렉션 기능을 부탁드려서 이제 반영을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8월달까지 시간이 걸렸던 그 이관에 대한 공수, 저희만 하는 그 공수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그 부서 사람들에게 능동적으로 뭔가 서비스할 수 있는 기능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황 기록물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걸로 저는 얼마든지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보시면 지금 컬렉션은 그 분류 체계를 얼마든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주제로 나는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그 분류 체계를 미리 설계를 하시고 그 설계별로 기록물을 담을 수가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 그 주제별로 약간의 디스크립션이 들어가겠죠.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합니다라고. 이거는 외부적인 저는 그 콘텐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데 모아주는, 조망할 수 있는 기록물 덩어리를 만들어주면 업무적인 참고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부탁을 또 다시 드렸던 거는 이제 이거는 기록물뿐만이 아니라 기록물의 형태가 아닌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물은 램프에 있는 기록물을 체크해서 그 안에 담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 램프로 등록되지 않은 기록물의 형태도 게시판의 그 기능을 포함해서 개별적으로 시청각이든 어떤 형태든 등록할 수 있게끔 기능을 지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램프에 등록된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검색해서 이 기록물은 컬렉션에 추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기에 담기면 해당하는 게 담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게시글처럼 뭔가 이거는 그 기록물이 아닙니다만 뭐 참고할 수 있는 동영상 아니면 그 홍보 자료 같은 거, 뭐 언론 보도 자료 같은 거 별도로 이제 하시는 게 파일이 별도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등록해서 컬렉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락됐던 기록물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례는 저희가 한번 이제 잡아본 거는 이것도 약간 그 과에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3년 동안 이제 종식됐지만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이제 이 기록물에 대한 거를 한번 컬렉션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스크와 키트라는 주제로 이제 코로나19 대응이 행안부의 3년간의 기록으로 뭔가 컬렉션을 만들 수 있겠다. 저희는 행안부는 재난에 관한 고유 업무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는 핵심 업무, 부처 간 핵심 업무에 대한 그 기능이다라고 생각도 했고요. 근데 이거를 기록물 건으로 검색하면 얼마든지 관련된 부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나오게 됩니다만 이게 감염병 재난 대응과 등 관련 부서가 한 24개, 30개가 넘는 부서가 같은 업무를 했지만 각각 다른 분야별 업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한데 모아보면 어떨까? 같은 시기 연대기별로 했을 때
약간 뭐 디지털 백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이렇게 모아놨을 때 이런 24개의 부서가 어떤 업무를 하고 그러면 이 유사한 업무가 또 발생했을 때 유사한 재능이 발생했을 때 다른 그 신규 직원이나 다른 부서들이 헤매지 않고 아 처음에 이런 절차로 일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참고가 될 수 있는 준연형 단계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만한 서비스 컬렉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분류 체계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뭐 초기 대응에서 장관님이 지시사항을 뭐 그래서 그 업무를 조심하고 근태를 조심하고 이제 뭐 광역법 특별 재난 뭐 진역 선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있을 때 이런 거를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이제 종식할 때까지 모아놓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만들어 주신 카테고리 안에 이제 하나의 주제 서비스를 또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나머지 업무 참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것들은 어떤 주제들이 또 있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지금 이게 과연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디지털 정부가 맞기 때문에 행안부의 디지털 플랫폼 추진 계획에 관련해서 1A1 뭐 하나로 뭐 연결되는 공유라는 이제 타이틀을 뽑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 박람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실패 박람회도 하고 안전 박람회도 하기 때문에 뭐 박람회의 모든 것, 뭐 안전부터 실패까지. 그다음에 그 신규 직원들이 의외로 저희가 게시판이나 이런 그 질의로 보고서 이거 1일이나 아니면 중장기나 어떻게 씁니까라고 물어보시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1일에서 뭐 중장기까지 뭐 보고서 또 보고서 이런 것도 주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장차관님이 바뀌시면 이임식, 취임식을 하실 때 말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말씀 자료들만 모아놔도 장차관님의 사진들만 모아놔도 이거는 기관의 이제 그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기관에서 가질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 편의성을 향상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는 온나라 하단에 이 메뉴를 접근해서 이제 봤어야 되는 경우였지만 지금은 저희가 데이터 정보 담당관이 요청을 해서 이 메뉴를 메인에 좀 뽑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좋은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 이렇게 상단에 그거를 박아주셨어요. 지금은 온나라의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전자문서 메모 보고 다음에 기록물 통합 서비스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물에 관련된 거 전자와 메모와 기록물 통합 서비스 이게 두 개를 합치는 게 통합 서비스인 거잖아요. 램프인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한 가지 메뉴에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행정연계 서비스에도 그거를 좀 부탁을 줘서 이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기록물 통합 서비스 이거는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메뉴를 설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설정하시면 행정연계 서비스에도 기록물 통합 서비스가 메인에 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온나라 하단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하모니 메인에서 저희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안내하는 이제 그것도 다 이제 뿌렸죠. 계속 안내를 했습니다. 이런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그 메뉴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예전 기록물 찾는 거 그 메뉴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질문 아직도 받아요. 이게 숨겨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제가 아까 책임님이 발표하실 때 이거를 제일 먼저 그 발표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그 접속 현황입니다. 자, 작년 걸 보시면 8,717건인데요. 지금 현재 4월 달까지 8,664건이 접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진짜 이게 검색에 제일 먼저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책임님한테 이제 이용률이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지금 4월 달까지고 어제까지였으니까 지금 이 이용률은 그래야면 그 검색의 편의가 정말 좋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다고 하면 이 검색 때문이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온나라보다는 1년 동안 한정되어 있는 온나라보다는 모든 검색 기간이 열려 있는 램프로 다 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문제점 아직 해결되지 못했던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시범인 문제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기관 간 인계인수에 대한 문제가 풀리진 않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이제 같이 행안부에 있다가 떨어져 나간 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분리가 되면 기록물을 떨어서 주고 이제 받고 인계인수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국민안전청 기록물은 저희가 받았던 기록물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주고받고 했던 기능이 이미 개보인이 일어난 일인데 이 램프에서는 그게 아직 적용되진 않았어요. 내부적으로 뭔가
정리해서 그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이따 질의할 때 저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정리가 되시면 어쨌든 이 우리나라가 원본으로 지금 뭐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기관에 주고 줬던 사람과 받은 사람이 그걸 같이 이제 이력이나 그걸 다 봐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푸실 건지가 굉장히 궁금해서요.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풀어주십자. 그리고 나중에 캠스의 이관으로도 그것도 마찬가지가 될까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지가 궁금해서요. 요거는 이따가 질문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계보위로 간 기록물은 CRMS에는 기간 간 인계 형태로 지금 기록물 형태가 보유 구분이 지금 구별되어 있는데요. 램프상에서는 똑같은 기록물을 검색해도 아직은 저희 행안부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열람 승인이 됩니다. 열람 요청이 되고 열람 승인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 정리가 되는 대로 이제 기능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써보니까 이 램프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너무 좋은 기능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더 이게 강화가 될까, 어떻게 더 기능이 좀 발전이 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기록물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록관에서도 능동적인 이런 컬렉션이나 이런 것도 그 온 나라에서는 기록물 건 단위로 검색밖에 안 되겠지만 여기서는 재배치가 되고 재구조화된 그 온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걸 보기 위해서도 조금 더 접근하고 열람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썸네일도 보여주고 검색의 속도도 굉장히 바뀌었지만 지금은 빅데이터고 이거를 AI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제미나이나 뭐 챗GPT처럼 서술형으로 질문해도 이걸 뽑아낼 수 있을 만한 게 지원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큰 양으로 이제 뭔가 뭐 장수가 많은 기록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 세 줄로 요약해줘. 라고 해도 그 요약본 기능만 있어도 이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강력한 포털로 확대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컬렉션에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처만 하는 업무가 아니었고 보건복지부도 했고 국무조정실도 했던 업무입니다. 그러면 같은 그렇게 공통적인 기능, 공통적인 업무에 대한 게 있을 때 이 포털하는 그게 이제 같이 모여지게 된다고 하면 이게 대국민 서비스까지 염두하고 업무적인 청구까지 연계한다고 하면 더 큰 포털로, 강력한 포털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을 많이 안 주실 것 같아서 간곡히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짧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